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와 3월 PCE 데이터 기다리면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빅7 종목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저가 전기차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12% 급등 나왔고요. 메타는 1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운 장이 전개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또 시간 외 흐름, 컨퍼런스 콜 멘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국내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전략도 같이 챙겨보시죠. 자, 어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참 좋았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주는 모처럼 보는 반가운 현상이 나타났죠.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실적 시즌, 정말 실적을 봐라! 라고 외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 2% 각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모두 다 강세였고요. 상승 출발 이후 그 상승 탄력을 유지한 채 거래를 마친 모처럼 괜찮은 장이 전개됐습니다. 자, 금상첨화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보실까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던 실적 데이터 등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일단 반도체 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2분기 전망을 상회한 점, 그리고 삼성전자와 AMD의 HBM3E 12단 디램 공급 계약 이슈도 반도체 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나타낸 점, 2차 전지, 반도체, 자율주행에 영향을 미쳤고요. 원달러 환율이 때마침 떨어졌고 외국인의 매수도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그 전 거래 생각나십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눌리면서 다른 테마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 확실히 덩어리가 큰 섹터가 힘을 내니까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네요. 테슬라 실적 하나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5년 초에 모델2 양산 계획을 언급했고요. 사이버 트럭 생산 능력 4월 중에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차 전지를 자극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덕산테코피아, LNF, 대주전자재료 등이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테슬라 컴콜 내에서 잉여 현금 흐름 사용은 AI 지출에 썼다. 반도체 칩 사용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과 삼성전자 소식 그리고 테슬라 이 코멘트가 합쳐지면서 반도체는 전방위적인 강세를 어제 나타냈죠.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 5%, 한미반도체가 8% 급등했습니다. 이들 세 종목의 상승만으로도 코스피 상승의 1% 이상을 담당했고 반도체 종목 전반적인 강세가 있었으나 아쉬운 건 엑시콘 혼자만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느낌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 FSD 주행거리 12억 마일 돌파했다. 주요 업체와 라이센싱 협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등장하면서 자율주행도 자극했어요. 자율주행 뉴스를 최근에 정리를 해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무선 통신 기술 쪽 종목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도 그랬어요. 라이코미 상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3% 급등했고요. 어제 이 시간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함정남 차장님 현대 오토에버 좀 주목하자 말씀 주셨었죠. 10% 급등 흐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장은 참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그 외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좀 빛을 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전력 보시죠. 재룡정리가 시총 1조에 근접하면서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정말 질주를 보여주고 있는 재룡전기입니다. 19% 어제 급등했고요. 일진전기 8%, HD현대엘렉트릭도 6%, 제일전기공업 전력에서 지금 변압기, 전선, 그다음 부품단까지 시장의 관심
관심이 조금 확장되고 있고 그 관심 확장 속에서 부품단에서는 제일전기공업이 꽤 관심을 많이 받는다. 어제 살폈었는데 시장 대비 또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스토리는 여전했고요. 조선도 한화 엔진의 실적으로 인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조선사보다는 기자재 쪽이 어제는 더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엔진이 7% 급등했고 시간 외까지도 강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우주항공,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수주와 실적이 기업들의 가치를 올리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우주항공에 어제 뉴스가 많았습니다. 초소형 군지비성 이슈, 또 존리 교수가 우주항공청 본부장에 내정됐다 등의 뉴스가 좀 많았고요. 5월 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아갔네요. 인텔리언테크 9% 급등 흐름, 컨택도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지상국 이야기 많이 드렸었고요. 자, 메타 SNS 관련주들이 어제 뜨거웠네요. 와이즈버즈가 상한가, 플레이디 14%, EM넷 6%, 시간 외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권에 대해서 강제 매각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1년 내에 이제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활동이 금지되게 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금지받게 되면서 메타 SNS, 스레드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광고주가 올라간다. 나름 이런 테마가 형성되면서 어제 강세 흐름 기록하기도 했네요. 저마다 나름 오를 만한 스토리들을 안고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특징주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이 종목 빼놓으면 섭할 것 같아요. LG 이노텍입니다. 부동의 첫사랑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는데 사실 IT 부품단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뒀었던 부동의 첫사랑 종목이 아닐까요? 그런데 첫사랑은 언제나 아픔을 준 느낌처럼 참 오랜 시간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2년 내내 주가가 부진했었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는 11%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애플이 5월 7일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극됐고 그러면서 LG 이노텍이 올랐어요.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OP가 1,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전장 부품 사업의 분기 흑자 달성이 나름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각각의 사업 내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진했던 실적이 있었던 분야에서도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해서 나름 수익성을 방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 외에는 라이다 개발이나 유리기판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와 협업이 열려 있다라는 각종 이제 코멘트 등이 나름 또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그간의 부진을 떨치고 LG 이노텍도 조금 좋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 문 닫히고 나서 들려왔던 소식들 탑3 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일단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필요하겠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에 대해서 야당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여론 부담을 인식해서 조금 폐지 대신해서 과세 유예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름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건데 유예한다 했다, 폐지한다 했다, 유예한다 했다. 정말 투자자들 정신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좀 주의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소식이 들려왔죠. 신규 D램 투자를 위해서 20조를 쓴다라는 겁니다. 청주 M15X 팹의 D램 라인으로 새롭게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 공장을 낸드 쪽으로 생산 라인을 가닥 잡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차세대 D램, HBM에 주력하기 위해서
차세대 디램으로 이제 잡아간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과 뭐 삼성전자와 AMD 그리고 SK 하이닉스 소식 등으로 봤을 때 또 HBM 관련주 찾기 대회가 진행될 여지가 있었었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내놨죠.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빅파마와 계약을 했던 효과를 받고 머크 등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 공장 가동률이 그로 인해서 올라갔고 올해 매출 4조 전망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CDMO 경쟁사 퇴출 압박으로 인해서 반사이익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원 아랫단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0.1% 하락권인데 이 뉴스 실적에 좀 반응을 해주면서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중 갈등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중국 대륙이 관련한 소식도 3가지가 추가됐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HBM 관련주 찾기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될지 오늘 지켜보시고요. 관련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주성엔지니어링과 이 파크시스템즈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냈어요. HBM 캐파가 확대되면서 ALD 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파크시스템즈는 SK 하이닉스도 팹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앞서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팹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파크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파크시스템스는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들이 회복을 하고 탄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대륙이 탑3 3가지 추가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박앵커 연결고리로 넣었는데요.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미국의 생물보안 관련한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바티스가 중국 업체들과 계약했던 거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보안법, 중국 때리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해서 기존의 중국 바이오 보안법 관련한 테마 종목들 이렇게 관심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죠. 바이넥스, 서린바이오, 소마젠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설계 자산 RISC-V에 대해서 중국이 활용하는 것 그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며 검토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오픈소스 명령어 아키텍처 세트라고 하는데 CPU 설계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계 쪽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 기대감에 일부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파두, 자람 테크놀로지 혹은 넥스트칩과 같은 팹리스 업체들 아니면 가온칩스, 에이디테크와 같은 디자인하우스 등 일단 적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제도 있었던 내용인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이제 사업권 강제 매각 이슈가 등장을 한 상황이고요.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이렇게 소송으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게 몇 년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 논쟁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틱톡을 매각한다라고 하는데 높은 몸값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 금액이 한 68조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뜻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메타 관련한 광고주들 어제처럼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일단 시간 외까지도 강하기는 했습니다.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고요. 다우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 1분기 GDP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그것을 앞두고 이게 너무 좋으면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했고요. 5년물 국채 경매가 일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국채 금리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중동 분쟁 소강 상태로 인해 또 홍해 운항이 정상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실적을 앞둔 경계감, 실적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울분을 토한 테슬라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도 일부 등장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상승하긴 이르다라는 월가의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저가 전기차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일단 다른 빅테크 가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이슈에 반응하며 좀 갈 때다라는 이때다 싶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네요. 12% 급등입니다.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엔비디아 AI 칩 2배로 사용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힘 받을 만도 한데 주가는 3% 빠졌네요. 국채금리가 올라간 부담도 있었고요. 빅테크 칩 구매가 예상보다 좀 줄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영향을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늘은 하락했으나 아직까지 AI 성장 스토리가 전혀 훼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요. 버티볼딩스가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 신규 주문도 예상을 상회했어요. AI 반도체 애침 냉각 시스템 관련한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주가가 7% 올랐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2% 정도 하락하기도 했네요. 버티볼딩스 관련해서는 국내 액침 냉각 종목으로 GST가 연결돼 볼 수 있겠죠. 자, 실적 시즌 피곤합니다. 테슬라 실적 나빴는데 저가 전기차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메타는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가이던스가 중간값 기준으로 예상보다 못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외에서 주가가 17%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타 관련한 광고주들이 어제 장중 시간 외까지 올랐는데 과연 괜찮을까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광고 노출수나 평균 광고당 가격은 이번 실적에서도 괜찮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집행이 계속된다면 그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한다면 올라갈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적 부진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면 쓸 돈이 없는데 무슨 광고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쪽도 좀 변동 나올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AI 캐펙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것으로 인한 사실 부담을 실적에서 조금 느끼는 걸 텐데요. AI 섹터에서 보면 이 메타가 큰 돈 써주는 입장에서 이쪽에 돈을 쓴다라는 거니 좀 AI 반도체 쪽은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실적이 시간 외에서 많이 쏟아졌고 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네요. IBM도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 급락 흐름 나왔고요. 반도체 장비주죠. 램리서치도 실적은 EPS와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기준으로 EPS와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포드는 일단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놓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오늘은 조금 기다려보면서 전략을 짜야겠네요.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히트맵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보이는 매직입니다. 테슬라 급등했고 온세미컨덕터 등이 같이 올라주면서 자율주행이 오늘 테마 상승 1번에 가 있었고요. 대형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강세 흐름 기록했고 ARM 홀딩스 마블 테크놀로지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 중에서 이 설계 쪽의 이야기 살짝 전해드렸죠. 그래서일까요? 일단 설계 쪽 종목들이 팹리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잉은 3% 빠졌습니다. 이 무디스가 정크 바로 위로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네요. 연결고리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쪽에는 좋지 않은 뉴스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종료 검토하고 있다라는 단독 뉴스라서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메타가 AI 투자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TSMC가
2026년에 1.6나노 공정에 돌입하겠다라는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브의 호실적, 이렇게 했을 때 AI 반도체 쪽이 관심을 받을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하락에 초점을 맞춰서 빠질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버티브와 연결한 종목은 시장에서는 GST로 압축해서 가는 분위기니까요. 보시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에서 이제 SMR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전 쪽은 뉴스 대비 정말 당일 오전 이제 단발성 시세밖에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확인해 주시죠. 자, 이번 주입니다. 계속 목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주식 분할 거래 재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공모 청약 오늘부터 내일 진행이 되는데 이 종목은 의무 보유 확약 45.8%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름 호평을 받고 있는데 분명 리스크도 존재하니까요.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나오고요.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의 실적 쏟아질 거고 조선주 실적도 예정돼 있죠.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글로벌 기업들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촉각을 곤두 세우셔서 내용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섹터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연초에 올 한 해 좀 주목해야 하는 테크 트렌드로 우주항공 쪽을 뽑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위성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인 네온셋 1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4일 오전 7시 30분쯤에 뉴질랜드에서 이 로켓랩의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가 됐고요.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어제 관련된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볍고 전력이 낮은 데다가 비용도 낮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1대의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 군집을 운영하는데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를 할 수 있고 국가 안보부터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중대형 위성과는 다르게 하루에 3회 이상 이 한반도 지역을 촬영할 수 있고 동일 지점은 24시간 이내에 재촬영도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카이스트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요. 그 외에도 국내 위성 기업인 세트랙 I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총 11기를 발사할 예정인데 그동안 또 2천억 원 넘게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잘 또 받쳐주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발사가 됐던 1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발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였던 것도 있고요. 광학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6월에 5기 그리고 2027년에는 9월에 5기를 추가적으로 발사할 예정이고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집 위성, 저희 가끔 브리핑 시간마다 이런 좀 용어들이 나올 때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마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집 위성이라고 하면 우주에서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형 위성 여러 대를 묶은 것을 의미합니다. 위성은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소형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걸 얘기하겠죠. 이 고도 400에서 500km의 저궤도를 돌고 광학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강점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발사 시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 위성들을 대형 발사체에 다 묶어서 한 번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당 발사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2019년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이런 식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집 운용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의 모자이크 영상을 획득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한 대를 가지고는 약 130일 정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3회 이상 촬영을 한다면 10일 정도로 굉장히 단축이 된다라는 효과가 있겠고요. 제작비도 싼 편이고 상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많이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편인데 굳이 흠을 꼽자면 중소형 위성하고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중대형이 10년 이상이라고 봤을 때 이 군집 위성 같은 경우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분집 위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 이렇게 발사체에 성공이 있었을 때, 발사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중요합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사의 임무명 BTS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집의 시작이다라는 뜻인데요. 민간 우주 기업의 국내 첫 발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 생태계가 앞으로 조성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신기술 개발과 검증에 또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시스템 개발하는 대량 양산 체계의 공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안정적으로 국내 발사 수요가 창출이 된다면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위성 발사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2024년이 우주항공 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지난 연초에 이제 브리핑을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관련해서 1월과 3월에 브리핑 또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하는 테크 트렌드가 우주항공인데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국방과 기술 패권의 경쟁, 또 공급망의 재편과 관련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1950년부터 60년대까지는 나사 주도,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많이 민간의 상업화가 됐습니다. 민간 쪽으로 투자 주체가 변화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민간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죠.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시켜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행보를 좀 주시하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5월 27일에 또 우주항공청 개청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도 있고 여러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주항공주들이 그동안은 방산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 이슈들 나오면서 많이 눌려 있었던 위성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성주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는 쪽에 주목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세트레가이는 네오셉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위성 프로젝트에 있어서 독보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수주잔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탑라인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어제 10%가량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해외 A사라고 합니다. 비밀 계약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의 규모가 최근 매출액의 거의 11%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컨텍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민간 우주 지상국을 구축했고 현재 글로벌 지상국 서비스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AP위성도 위성 시스템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 어제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위성 산업과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위성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위성도 있고 위성 부품도 있고 발사체, 위성 통신 안테나, 영상 데이터, 위성 서비스까지 국내와 해외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 보시면 AP위성, 한컴 인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항하시스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커지는 시장을 긴 호흡에서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끌고 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길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서 통신 위성과 또 관측 위성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수출 사업과 정부 프로젝트의 수주 사업 이렇게 민간 쪽으로요.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위성 통신과 지상국 운용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민간 업체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컨텍까지 꼽고 있었고요. 이렇게 위성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위성주들 많이 눌렸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만큼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행커의 또 보기는 AI 챗봇 관련주들, GPT 스토어 관련주로 준비해봤습니다. 4월 23일 더보기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SP소프트는 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 섹터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고품질 데이터 납품을 통해서 향후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어제 12%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러한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메타가 좀 많이 급락한 게 아무래도 AI 관련주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까지 담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 대한 소식들 전달드렸고 이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씩 뚜껑 열리고 있어요. 테슬라, 메타가 어제는 테슬라, 오늘은 메타가 좀 주요한 키워드로 부상하는데 메타의 시간의 급락, 이거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여야 될지 포함해서 시장 전략 주세요. 네,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처럼 최악을 지나가는 구간에는 실적 발표가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같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주가가 좀 실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걸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 부분에서 캐파 가이던스 보시게 되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의 반등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이제 국내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제 AI에서 여기서 매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메타는 좀 그 부분들이 실패했는데 그래도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구간에서 돌릴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메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영향이 좀 비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수단의 좀 매크로 이슈 정도만 제외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어제 중요한 게 좀 나왔는데 어제 원유 비축분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배축률을 계속 방출이 되고 있으면 즉 경기가 좀 강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좀 돈이 좀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얼마만큼 발휘할지 제가 정확히 이제 예측은 좀 힘드나 그래도 긍정의 요소를 좀 찾아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죠. 청주공장 디램 관련돼서 투자가 입증이 되게 되는데 이제 실적도 나오게 돼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은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이던스가 둘 다 잘 나와야지만 20만 원의 주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가이던스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은 살짝 매크로 이슈 때문에 쉬고 중소형들 장비주들에 따르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제의 투자 이슈로 이제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로나 주성엔지니어 같은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혹은 이제 그 안에 클린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생태계 자체를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지수가 살짝 밀려서 시작하더라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수급을 좋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크로 이슈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어제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현금을 조금 지원금을 여러 가지 뿌리는 그런 액션들만 없었으면은 지수가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아마 매크로 이슈들을 좀 자극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 인플레이션 요소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E,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소브레인 홀딩스 등등의 종목들이 어제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녁에 밤사이에 나왔던 이런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대형주가
조금 약하더라도 반도체 중소형주는 그래도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주셨고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등 언급 주셨네요. 요즘요 좀 검사 장비 쪽에서 YRK가 시장의 주목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어제도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혹시 뷰 있으실까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YIK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랬습니다. 이제 좀 안 좋아서 보면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넉넉했어요. 보시면은 실제로 YIK의 공시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근 2년간 수주 잔고가 그 누구보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많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은 단발적인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준비된 자가 이런 주가 상승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YIK 아마 조금 더 탄력적인 구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시들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2,000원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벌써 10,000원까지 갔었네요. 네. 그래서 저라면 YIK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했었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와 공시 계약 공시도 올렸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다 YRK에 대해서 시장의 특징주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진만쌤이 꾸준히 오랜 시간 관심을 두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내용을 이렇게 좀 뜯어보면 걸리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 당연히 모아가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이거는 맨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그냥 마음 놓고 모아서 막 몇 년 보실 분들 위주로 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주가 자체가 워낙 무겁습니다. 잘 안 가기도 하고요. 주가 이제 실제로 호가창 보시게 되면은 뭐 하나, 두 개 걸려 있는 그런 호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즉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기에는 사실 제한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게 응축된 심이 모았다 이제 올라갔었을 때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두 번 파동이 뭐 10%에서 15% 구간의 파동이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몇 년 뒤를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매달 뭐 한 주씩, 두 주씩 혹은 이제 한두 달 걸쳐서 한 주씩, 두 주씩 모아가시기에는 그냥 80만 원과 70만 원 그냥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충분히 모셔가 좀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탄력이 붙을 때는 액면 분할 분명 이슈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 나올 때 좀 뭐 한 주당 주가가 좀 많이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력이 정말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그 이슈를 기다리면서 그냥 물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미국의 실적을 소화하는 시장 전략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AS까지 또 같이 담아봤고요.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나눴습니다. 섹터로 가겠습니다. 우주 항공 쪽 요즘에 긍정의 보고서나 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 뉴스성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간주도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우주 기업 중에 뭘 봐야 될까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컨텍의 지상국 사업이 부각되면서 한동안은 컨텍이 좋았다가 최근에는 또 인텔리안테크가 못 갔던 것에 대한 관심도도 받고 세트라가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압축해야 될까요?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공통점을 뽑아보시게 되면은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과 실제로 매출이 영업이 되는 그런 종목 간의 이제 괴리가 물론 당연히 이제 뭐 CX도 보시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은 게 처음에는 섹터의 흐름을 봤었을 때 처음에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기술력이 입증돼 있다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가 올라가게 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단단하게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산업 생태계의 주가를 반영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물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더 안 갑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당연히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기술력이 부각을 받는 게 먼저 우선적인데 결국에는 돌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엔 단단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PQ 가치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우주 항공 관련된 이슈들은 공공기관 공공 이제 좀 사업의 영향을 좀 짓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민간 쪽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24년도부터 25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하나나 이런 대기업들도 분명히 참여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조단위 매출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전환이 된 시점에서 좋은 기업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종목 인텔리안테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분명 20% 30%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기간에 좀 응축된 힘이 조금 더 발산이 될 만한 종목은 이제 세트리가이가 그래도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해 보실 분들은 인텔리안테크, 조금 이제 달리는 이제 경주마에 올라타 보실 분들은 세트리가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리가의 어제 19% 상승이었네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달이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이쪽 안테나 수출이 꽤 좋은 데이터를 계속 기록하는데도 주가가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좀 계기가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편안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인텔리안,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세트리가이가 좀 더 높다 살펴주셨네요. 자, 오늘 진마스픽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SK하이닉스 추가 5조 투자 찐수혜주는 무엇인가? SK하이닉스가 낸드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청주 공장에 디램, 차세대 디램 쪽으로 라인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관련 내용일까요? 근데 이게 디램으로 딱 공지가 되어 있는데 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디램이 예정인 될 거겠죠? 수도 있고 네. 이게 뭐 HBM이 좀 더 이제 필요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나올 게 있는데 뭐 26년도에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선행 지표로 보시게 되면은 25년도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요 현재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으면 요소로 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유니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칠러 스크러버 국내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GST도 아까 설명드린 GST, 유니셈, FST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칠러 스크러버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HM 관련된 라인들이 좀 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차세대 칠러 스크러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니셈이 엄청 올랐다가 며칠 반도체 조정받으면서 강하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어제 나온 양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다음 파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반도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펜은 까봐야 다 알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 유니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도 같이 관심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거래 재개랑 또 일정상으로는 조선주 실적 쏟아지는 가운데 HD 현대마린도 공모청약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앞서 주신 전략들도 같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오늘 집맛생각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